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납세 의무를 지웁니다. 일해서 번 돈뿐만 아니라 예금의 대가로 받은 돈, 주식으로 번 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 모두 납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정부가 비과세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7월 26일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ISA 계좌에서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수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이런 투자 붐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서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잘 쓰던 증권 계좌를 냅두고 ISA를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ISA는 장점만 있을까요? 오늘 공부하기 위해서는 ISA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ISA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약자로 맞는 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맞는 통장이냐? 우리가 증권사 위탁 계좌를 통해서 주식이나 펀드 이런 다양한 상품을 매수하는 것처럼 ISA를 통해서도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매수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세제 혜택까지 추가됐으니 맞는 통장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ISA 계좌를 개설한 뒤에 그 계좌에 돈을 넣고 계좌를 통해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리츠, ELS 이런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익을 본 상품도 있을 테고 또 손실을 보기도 할 겁니다. 배당과 이자도 나올 거고요. 최소 가입 기간이 지난 뒤에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화할 때 내가 누린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죠. 돈을 벌었으니까요. 이때 절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순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9%인데 거기에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9.9%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자나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형 ETF에서 이익을 보면 15.4%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율이 낮아진 거죠. 만기를 채우고 ISA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 이외에도 연금 계좌나 IRP 계좌로 이체해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ISA는 증권 계좌랑 비슷하긴 한데 세금 혜택이 좀 더 크다. 대신 최소 가입 기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뉴스랑 엮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은 중개형 ISA입니다. 올해 새로 도입됐거든요. ISA는 투자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중개형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두 유형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신탁형이랑 1인형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신탁형은 투자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서 1인형은 금융회사에서 일임해서 운용합니다. 즉 중개형은 증권사 위탁계좌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신탁형은 그 중개형에서 국내 주식 거래 기능이 제외된 것, 그리고 1인형은 보수를 좀 더 주고서라도 증권사한테 맡겨서 운용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개설하실 때 그 소득 범위에 따라서 다시 일반형이랑 서민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15세 이상 19세 미만이긴 하지만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일반형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직전 연도의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혹은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대요. 예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나이만 만족하면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겨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분들은 ISA를 개설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서민을 위한 계좌인데 뭐 이자나 배당 이런 걸 다 합쳐서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서민이라고 하기 좀 힘들겠죠. 네, 뭔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보고 싶긴 하네요. 어쨌든 결론, ISA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딱 하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싶고 직접 운용하는 것을 선호하시면 당연히 중개형 ISA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또한 서민형이 비과세 범위가 더 많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서민형을 개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그 중개형 ISA 세제 혜택 있잖아요. 뭐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왜 하필 2023년이냐? 2023년 1월 1일부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긴 하지만 주식에서 초과수익을 얻는다고 해도 세금을 내진 않잖아요. 초과수익에 대한 세금, 즉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들만 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그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이 없이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은 이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제 ISA의 절세 효과에 대해서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ISA를 통해서 투자한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얻은 수익은 전액 비과세된다고 했고요. 예적금이나 ELS 등 파생 결합증권, 그 다음에 채권형 펀드, 그리고 배당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형 기준으로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9%의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포함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9.9%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2021년 8월에 ISA 계좌를 만드신 여러분, 2023년 12월이 됐습니다. 절세 전략을 짜야 할 때죠. 만약 제가 그 해에 증권 계좌를 통해서 8천만 원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기본 공제 금액인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될 겁니다. 즉 6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돼요. 하지만 이때 ISA 계좌로 투자하고 있었다면 세금은 빵원. 0원입니다. 아직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았으니까요. 세금은 ISA 계좌를 해지할 때 부과됩니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이 합쳐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9%의 세금이 붙는다고 했죠. 만약 제가 ISA를 통해서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손해를 보고 대신 ELS로 500만 원 이익을 봤다면 총 손실이 500만 원이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너무 슬프네요. 만약에 저희가 일반 주식 계좌를 통해서 다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1,000만 원 손해를 보고 ELS로 500만 원의 이익을 봤다. 이 경우에 세금은 아까 ISA에서는 내지 않아도 했지만 지금은 주식으로 손해를 봤는데도 ELS의 500만 원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픈데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더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본 경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국내 주식 투자로 500만 원 이익, ELS로 또 500만 원 이익을 봤다고 해볼게요. 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면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에 9%의 세금이 붙습니다. 27만 원이죠. 만약 이걸 일반 계좌로 투자했다면 ELS로 벌어들인 돈 500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은 기본 공제한 뒤에 남은 250만 원에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는 기타 금융투자 소득 금액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거든요. 이 경우에 세금은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ISA로는 해외 주식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국내 상장 해외 ETF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의무 가입 기간이 있는데요. 최소 3년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원금은 입출금이 가능한데 수익을 현금화하려면 3년은 그 계좌를 보유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원금 기준이에요. 1억 원을 불려서 10억 원을 만들어도 되는 거죠. 만약에 올해 1,000만 원까지밖에 못 넣었다면 넣지 못한 금액 1,000만 원은 다음 해에 넣어도 됩니다. 이미 신탁형이나 1인명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도 중개형 ISA로 넘어오실 수 있는데 은행에서 이전을 잘 안 시켜준다고 해요. 이걸 방지하는 거나 막는 건 아닌데 일 처리가 조금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증권사는 아직 한정적이에요. 삼성, NH, 미래, 한투, KB, 하나금융투자, 신금투, 대신증권 이렇게 중개형 ISA를 내놨어요. 물론 다른 중소형사들도 출시를 준비 중이고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중개형 ISA 고객 투자 유치가 치열한데 혜택을 제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시고 원하는 곳에서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잘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똑하게 매매 시점을 정해서 절세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2023년이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아도 당장 내년 말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 미래의 대주주들이고 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테니까 ISA를 통해서 절세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ISA가 만기가 되면 IRP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연말정산 시즌에 세금이랑 다 엮어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